외국인들이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현대차 쪽에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대표적으로 네,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주주환원, 배당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당 성향 아까 35% 이상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우대를 시사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을 한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돈 더 주고 분리과세 받는 게 오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금을 그렇죠. 받는 것도 그렇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당연히 그거는 니즈가 생길 거고, 그런다고 해서 회사의 뭐 그 현금 흐름이 크게 갑자기 감소하는 것도 아닐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향 35%보다는 이거는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현실적일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5%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진행을 할 때 배당으로만 집중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갖다가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해가지고 분모를 줄여가지고 네.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가 좀 버거울 수가 있죠. 다 이쪽으로만 집중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니즈가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오너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배당, 아무래도 오너가 제일 말하자면은 지분이 제일 많을 테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상속재원이든 증여재원이든 활용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먼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왔었고 시행을 해왔잖아요. 작년 24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배당이 12,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000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배당 수익률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한 6% 내외 나와요. 본주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라고 보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이제 응원할 만하고 또 가치가 있죠. PBR 0.4배, 3배. PER이야 뭐 지금 관세 본격화되고 그러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떨어진다 해도 5배 내외일 거고, 네. 안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뭐 4배, 뭐 3점 몇 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토요타에만 막 흥분해가지고 PBR 0.5를 1.4를 만들까요?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땐 이거는 분명히 현대차 쪽에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실효성 있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배당 성향 확대 외에도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은 뭐 주주환원 전략이 또 추가적으로 강화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현대차가 지금. 당장이는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뭐 3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잖아요. 뭐 일정 부분은 이미 들어가가지고 지금 투자가 됐겠지만은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관세 노이즈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발표됐다고 해서 나 그거 당장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또 주주하고 약속을 한 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분명히 지키려고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 연간으로 해가지고 누적해서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지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땐 지금 당장 크게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방향을 찾고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현대차는 사실은 룸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당장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대수가 뭐 장내 만내 말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그 이번에 지은 공장 거기서 지금 이제
본격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 50만 대까지 하게끔 지금 이제 캐파 증설 들어가 있고, 네. 그게 가동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미국 내 현지 생산율 자체가 거의 도요타 수준하고 비슷해진 상황이 될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는데 GM하고 전략적 제휴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GM이 그 미국 내 공장만 12개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다 가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동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GM 브랜드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품도 한계가 있고 GM이나 포드나 그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2%? 2.5%? 네. 관세 맞으면 그냥 적자예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어떤 공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협업을 하면서. 네. 근데 만약에 정이나 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부품과 관련된 부분도 관세를 아마 매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는 거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워스트 케이스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못 견디는 회사들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옆 나라 일본의 N자로 시작하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들 많잖아요. 지금 네.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도 있지만 또 그 미국하고 유럽의 세 개 회사가 합쳐진 S로 시작하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여력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력이 되고 또 어찌됐든 간에 왜 아무런 특혜 약속 받지도 않고 미국에서 덥석 공장부터 짓겠다고 해놓고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났지? 바본가?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돈이 있으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거기 다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완전히 정상 가동이 됐을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사실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비효율성 이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본다 그러면은 현대차한테는 그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막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는 회사는 많지만 실제로 하는 회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 하나 갖고 있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네. 미국 국적 회사고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지분이 85%. 거기에는 이제 정의선 회장 지분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좀 드러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외부 고객사로부터 오파도 지금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내부에도 직접 공장에 그 로봇을 투여해 가지고 작업하는 거 이미 테스트 싱가포르에서 네.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예, 나쁠 게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뭐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거 뭐 법안 철회하게끔 뭐 또 행정명령을 하고 뭐 발의를 하는 변소리 다 하는데 그거 안 돼도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쵸. 내연기관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쟁력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현대차한테는 물론 당장의 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죠. 뭐 관세를 크게 맞으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원가에 반영을 하든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물가를 자극할 거고 그러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PBR 0.4라고 하는 숫자는 현대차가 흑자를 계속 내게 되면은 그 숫자는 계속해가지고 0.4에서 0.3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잖아요. 주가가 그쵸. 오르기 전까지는.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나쁠 구간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위치 자체로. 네네. 근데 이전부터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인가요? 거기에 로봇계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뉴스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이미 시작한 것 같아요. 이미. 네, 이미 시작한 것 같고 이달 중에 아마 소프트뱅크 지분 15%가 갖고 있는데 지금 네. 그 처리 항방이 결정이 나고 나면은 아마 그 다음에 좀 본격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워낙에 지금 테슬라는 미국이 밀어주고 있고 뭐 맨날 뭐 로봇데이부터 시작해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막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걔는 또 생긴 것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뻐요. 그 네. 뭐 예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저기 그 네. 생긴 거 가만히 보면은 그 스파이더맨처럼 생겨가지고 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그 얼굴 생긴 건 좀 이쁘게 만들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순하게 움직이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못지않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 가치를 갖다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3조 보고 좋게 보는 데는 10조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어떤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만으로도 소요되는 어떤 수요도 엄청날 거고 이미 미국 내 주요 기업들에서도 이제 공장 투입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구체화된다고 그러면은 현대차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현대차가 제일 많고 현대차가 35%든가 그렇고 모비스가 20%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지분이 이제 10%인가 15%인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뭐 그렇던데 어떤 정의선 회장 지분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네. 그게 활용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주가에 어떤 반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사실 현대차에 지금 그게 반영이 돼 있냐는 거죠.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됐으면 주가가 이런 게 사실 그게 반영이 돼 있으면 테슬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그래봤자 지금 3단계인데 뭐 네. 이제 3단계 하겠다는 건데 승인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의 어떤 이제 현재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가 정말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기회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현재 밸류 상당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배당 관련해서 또 현대차까지 같이 또 짚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